박주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 이 중앙 쪽 정리가 참 중요해 보였는데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귀를 막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수일기를 하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일지 아니면 그냥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둔 것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흐름에서는 뭔가 중앙 쪽에서 승부를 볼 것 같았는데 예측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이 뭔가 이런 곳을 붙여서 해보고 싶은 흐름이죠. 여전히 이 백의 살만 안전하다면 여기를 잡으러 갔을 때 흙 전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백은 먼저 이런 곳을 붙여서 한번 응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받아준다면 지금 이 자체로 백이 살아있거든요. 이제는 뭐 이쪽 급소를 가도 이곳에 한 집을 확보하고 나서 더 이상 찝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백이 살아있어요. 그럼 이 순간 잡으러 가면 바둑은 끝입니다. 그럼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박정환 구단도 그렇게 자유롭게 응수할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네. 붙이는 수에 대해서 위로 젖힌다면 여기를 늘어주고 나서 이쪽을 두는 것과 이쪽 젖히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가 있고요. 붙였을 때 하변을 받는 건 어떨까요? 붙였을 때 중앙을 받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지킬 수는 있는데 네. 여기 젖힘 당하는 것이 좀 아파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원래 이쪽을 틀어 막았을 때부터 이미 그냥 집으로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중앙을 돌파한 것이 흙을 노리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일단 중앙에 있던 흙의 모양을 어느 정도 깨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만족을 하고 좀 쉬운 선택을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앙을 잡으러 갔어도 흙이 더 떨리는 진행이었거든요. 지금 그쪽에서도 그냥 좀 더 쉬운 선택을 하네요. 네. 이세돌 구단이 원래 기질 자체가 상대가 가장 응수하기 까다로운 수를 골라서 두는 선수인데 지금은 가장 안전하면서 확실한 수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형세가 우세하다고 보는 것일지.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집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세돌 구단 왜 중앙 쪽 결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오히려 늦춰서 두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여기까지 가능할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처럼 이제 잡으러 가는 형태가 나왔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백돌의 사활이었잖아요. 지금도 여기를 두면 백은 못 살아 있습니다. 뭐 여기를 두든 여기를 두든 백은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럼 틀어 막아도
백이 밀어서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럴 거라면 그냥 붙이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은데요. 붙이고 이제 젖히는 것이 유일하게 두려운 점인데 끊어가는 이수읽기만 완벽하다면 붙여가고 싶었던 국면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은 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전보다는 붙이는 수가 나았을 텐데요. 아니면 뭐 반대쪽으로 밀어가도 굉장히 아픈 자리고요. 지금 여기를 밀어도 막으면 들여다봐서 이어야 되는데 잊고 백이 살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밀 때 역시 밀어가네요. 밀 때 이렇게 두면 집으로 많이 당했죠. 이러고 나서 중앙 쪽을 받는다면 네. 이렇게까지 당했을 때는 백이 이 흑도를 공격 가서 뭔가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다음에 막는 것이 이쪽 찝어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는 것을 이용해서 강렬하게 흑을 몰아붙일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럼 오히려 안전하기 위해 두어간 수가 좀 느슨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받는 느낌은 좀 느슨한데요. 원래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 뭐 느슨하다거나 뭐 이런 단어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이세돌 구단은 지나쳐서 패하는 경우는 있어도 모자라서 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과연 이것이 정확한 형세 판단에 의거한 그런 응수들일지 지난 10여 수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좀 힘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안 붙인 것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위로 젖혔을 때 끊는 싸움이 좀 어렵다고 봤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수읽기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중앙 쪽에서 이세돌 구단 더 강한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수단일지 일단 한번 살펴보시죠. 네, 중앙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세돌 구단이 먼저 여기를 찔러 들어간 것은 누가 봐도 일리가 있는 작전인데 여기서 네. 박정환 구단도 가장 어려운 응수를 했죠. 좀 이쪽을 받은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수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이곳에 네 곳은 다 판단을 해봤을 때 흙이 별로 좋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수가 가장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진행이었습니다. 여기서 막아갔죠. 네, 이 장면에서 만약 승부를 걸어갔다면 역시 이곳을 밀어서 받을 때 이제 한 칸 뛰는 진행인데요. 이 진행대로 흘러간다면 여기를 밀 때 네, 치받- 치받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를 젖히는 것은
끊고 이쪽과 이쪽 단수 치고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되게 곤란합니다. 그럼 여기를 두고 이쪽은 이제 미리 끊어두고요. 나가고 치고 이제 이렇게 틀어막고 나서 이 사활만 놓고 보면 흙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노리는 것은 지금 이쪽에서 뭐 적당히 하고 나서 결국은 이곳으로 이제 손을 돌리겠다는 생각이었죠. 이제 적당히라는 것이 뭐 이런 붙이는 수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고 끊을 때 여기에 손을 대서 수창전으로 가든 이런 식의 그 승부를 대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 흙이 좀 더 떨리는 진행인데 그럼에도 이세돌 구단이 지금 두는 손길로 봐서는 네. 형세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갔을 때 지금 실전에 이곳을 두었는데요. 지금 이곳에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밀고 한 칸 뛰는 수가 굉장히 통전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곳에 완벽하게 사는 것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후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흑돌에 기대면서 득을 볼 여지를 보고 싶은 타이밍인데 여기서 이 수도 물론 이제 받아주면 밀어서 이렇게 두는 것보단 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붙였다면 좀 더 흑이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곳에서 흙의 수단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젖히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본다면 젖힐 네. 때 이 끊는 수가 만만치 않게 이제 흙을 어렵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이 수가 좋은 이유는 지금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낼 때 이 교환만으로 이미 백은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잡으러 가면 이 사활이 여기를 끊으면 나중에 다 끊어졌다고 보고요. 끊으면 위로 올라서서 쉽게 살았죠. 한 점을 잡을 때 이쪽 끊고 이으면 살았습니다. 네. 이쪽 단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공격이 어렵습니다. 그럼 흙은 지금 이곳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이 백이 못 살아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를 끊었을 때 흙이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쪽으로 반발을 하는 것은 나왔어요. 이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잡으면 마찬가지로 끊고 잡으러 가고 이쪽으로 받으면 지금 단수 친 다음에요. 여기를 단수 치고 여기를 끊고 나서 지금 이렇게 호구 치면 이 흙이 잡혔거든요. 이거 한 수 부족입니다. 이것도 흙이 곤란하고요. 네. 근데 이쪽으로 파고드는 것이 잘 안 된다면 글쎄 흙이 어떤 수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흙이 이렇게 느는 것도 백이 이렇게 살려두면 여기까지는 흙이 기분이 좋지만 이 상황에서 백이 잡으러 가는 것과 이쪽을 단수 치고 이어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것이 딱 지금 흙이 걸렸죠. 제 눈에는 여기를 붙였을 때 흙이 딱히 좋은 수단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위로 젖히면 그냥 늘어주어서 여기를 받으면 그때 이렇게 젖히면 7점보다 훨씬 좋은 자세로 상변 쪽에서 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를 흙이 만약에 내려서면 이 상태로 백이 공격을 들어갔을 때 다음에 한 칸 뛰어도 찌르고 받으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자충이어서 흙이 잡으러 갈 수 없는 형태입니다. 글쎄, 뭐가 있을까요? 붙이는 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붙이면 이제 내려서서 다음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쩌면 지금 순간적으로 뭔가 알 것 같네요. 네. 이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활에서 네.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를 늘고 이제 잡으러 가는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사활이 백이 살아있다고 봤는데 흙이 이렇게 찝어서 잡으러 가는 게 있네요. 이렇게 찝으면 여기를 두면 붙이고 이제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시중 가서 못 살아있군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의 술기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젖힐 때 다른 수법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 찝는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치받아도 지금 단수 쳤을 때 네. 지금 손빼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두고 지금 이쪽을 두었을 때요. 여기서 지금 하변을 한 칸 띄었네요. 하변이요. 네. 지금 이쪽을 이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쪽에 지금 찐 것은 이 자체로도 뭐 별 그게 없다고 지금 잡으러 오는 것이 없다고 본 것이고요. 네. 여기를 두었을 때 백이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백이 지금 이쪽을 밀고 나면 항상 사는 것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찔러 들어가면 선수로 이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고 아까 같은 이제 이런 식의 변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있는 수 자체가 사실은 한 수의 가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를 둠으로써 이 백이 그냥 자체로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면 이제 걸리는 것이 있고 해서 네, 좀 이쪽을 둘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근데 여기까지 버텼다면 네. 이거는 또 한 번 이제 이세돌 구단에 대한 자극이죠.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이 지금 여기를 차분하게 두고 이제 여기를 두는 것은 일단 이쪽에서 좀 득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한 차지할 수 있어야 이런 타협이 된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세돌 구단이 약하게 두는데 계속 여기도 득 보고 지금 또 손을 빼서 지금 중앙을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끊어갔네요. 네, 이거는 진짜 승부입니다. 네, 지금 끊는 수 한눈에 봐서는 매우 통렬해 보입니다. 이수죠. 네, 지금 이 수가 자체로만 보면 지금 여기를 끊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수가 난리도 없고. 근데 지금 이 끊는 수는 백이 여기를 밀고 중앙과 연결되나요? 이 잡으러 가는 거에 대한 변화죠. 잡으러 가고 이렇게 뒀을 때 이때 여기를 젖혀서 뭔가를 할 때 지금 미리 이곳에 교환이 있다면 좀 다르죠.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교환이 있다면 다릅니다. 그것도 지금은 이 교환이 된다면 되게 한 칸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젖혀서 이렇게 잡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변화는 글쎄요, 흙이 좀 곤란하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흙이 돌파를 당할 수도 없고 이쪽으로 받아야 한다면 이 단수 치는 것이 있고요. 물론 늘 여기서도 이제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줬던 박정환 구단이라서 확답을 할 수는 좀 없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네. 저의 일감으로는 지금 이 수는 아무리 봐도 완착입니다. 둘 거면 이렇게 늘어서 뒀어야죠. 늘어서 뒀다면 백이 이쪽을 활용하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보기 위해 한 칸 뛰었다가 지금 여기를 끊으니까 이쪽을 돌파하는 것과 밀고 젖히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곤란해 보입니다. 원래도 지금 이렇게 두는 흐름으로 봐서는 이세돌 구단이 나쁘진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박정환 구단의 이 한 칸 뛰는 수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이 끊는 수가 정말 더없이 날카로워 보입니다. 이쪽에서 만약 후퇴를 해야 한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거는 애초에 한 칸 뛰는 수의 의미가 좀 무색해지고 제가 처음에 이쪽 부분을 이제 받을 때 이렇게 밀어서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까의 진행을 보시면 밀어서 둔 것과 비교해 보면 여기를 들고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이 교환은 사실 크게 악수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여기를 지금 붙인 거예요. 그러면 흙이 손해봤죠. 한 칸 뛴 수는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끊는 수에 대해서 네. 박정환 구단이 아주 기가 막힌 뭔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금 다시 박정환 구단 위기입니다. 네, 승부처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이세돌 구단의 하변 끊어가는 곳 통렬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대국이 시작한 지 5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잡았어요. 그럼 지금 이 형태는 자체로는 걸릴 것 같거든요. 밀고 젖히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그나마 이제 흑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여기를 밀어서 이 백을 잡으러 가는 변화입니다. 이쪽을 끊고 여기 미는 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네. 곤란해요. 왜냐하면 아래쪽만 보면 지금 끊어둔 교환으로 인해 흑이 연결은 안 되거든요. 이 단수가 늘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상태로 살긴 힘들죠. 그럼 결국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길인데 네, 한눈에 봐도 이것은 뭐 흑이 엄청난 드라마틱한 득을 보고 나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백이 먼저 이쪽 부분을 지금 찔러 들어가도 여기를 밀면 대책이 없죠. 그리고 여기를 받으면 이 상태로 백은 살아있고 흑을 공격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승부가 거의 났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확실하게 상변을 주어가네요. 네. 지금의 이 흐름은 80% 이상 이세돌 구단 쪽으로 승기가 기운 모습이에요. 지금은 준결승 3구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하변을 박정환 구단이 늘어서 받아갔다면 더 알 수 없는 승부였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두어가는 것이 좋았죠. 그 순간 이제 흑도 안전하고 물론 이세돌 구단이 두는 손길로 봐서는 그냥 후반전으로 집으로 갔을 때 백이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흐름도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승부에서 지금 박정환 구단이 한 칸 뛴 수로 인해서 단번에 흑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끊어둔 교환으로 인해 밀고 이렇게 젖혀서 공격을 간다면 다음 단수 치는 것이 선수로 듣느냐 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흑돌은 뭐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사실 대마의 사활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끊어둔 수의 날카로운 수로 인해서 지금 흑이 곤란해졌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박정환 구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변이 이 밀어간 수가 자체로 이쪽에 거의 선수로 듣겠네요. 그리고 선수로 듣는 순간 앞서 말씀드렸던 흑의 유일한 희망인 백이 잡으러 왔을 때 역습으로 끊어가고 나서 백도를 역으로 잡으러 가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자연스레 그 수도 사라지게 되나요? 네. 지금 흑이 여기만 막아도 이미 사라졌거든요. 이미 백이 잡으러 가고 흑의 역습에 대해서 하나 밀어둔 교환으로 인해 원래 흑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은 여기를 잡으러 가도 이미 흑이 걸리니까요. 이 교환으로 이미 백은 완승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으로 노려갈 수 있는 곳도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은 정말 곤란해 보입니다. 그리고 끝내기 승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두 선수의 착점 속도로 봐서는 박정환 구단이 분명 벌점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고 그 순간 개가 바둑에서 이미 위험하죠. 두 집이라는 것은 크니까요. 네. 이런 1류 기사의 대결에서 두 집 공제면 어마어마한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제 느낌에 이런 초일류들 간의 대결에서 두 집이라면 한 축구에서 한 골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골을 접히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흙이 이쪽을 안 받자니 여기를 밀었을 때 곤란한 거죠. 흙이 최소한 이 2점은 떨어집니다. 이 2점이 떨어진다면 타격이 너무 크죠. 그리고 받자니 이 중앙 쪽에 흙돌이 걸리고요.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리 봐도 박정환 구단이 괜찮은 길이 안 보이네요. 이세돌 구단이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틀어 막은 수나 이쪽을 둔 수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으로는 그 선택이 정확해 보이고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이 수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수도 제가 보지 못했던 어떤 나중에 백의 사활을 추궁하는 수까지 이세돌 구단이 보고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나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참 해설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보면 뭔가가 있어요. 숨어 있는 수들이 많죠. 네. 오늘은 이 초반 진행부터 이세돌 구단의 선택이 좀 새로웠다고나 할까요? 좀 이목을 끌었었어요. 이세돌 구단이 선택한 수 자체는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정석 진행 중에 하나였지만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가지 않는 길이었고 박정환 구단이 상당히 많이 두었던 진행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특히 또 그 변화에서 이세돌 구단이 좀 새롭게 비트는 수도 선보였고요. 그러면서 초반부터 좀 급전의 양상이었는데 특히 이 우중앙 쪽에서의 수익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요석을 버리고 이쪽을 한 칸 뛴 수. 네. 일단 굉장히 놀라운 착점이었습니다. 예전에 약 한 80년 전쯤에 이제 일본 바둑계를 주물렀던 우칭이에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했던 당시의 일본 초일류 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오청원 선생과 대국을 하면 한 판에 한 3번 정도는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초일류 기사 중에서 그런 면에 가장 흡사한 선수가 바로 이세돌 선수예요. 오늘 대국에서도 바꿔치는 부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의 선택이었잖아요. 네. 이곳이 앞으로 좀 연구가 된다면 기사들 사이에서도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쪽의 정석 진행이요. 네. 일단 이세돌 구단의 이수는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가대표팀의 유창혁 감독이 항상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 형태가 그냥 그게 진실이다라고 믿지 말고 항상 의심을 하고 또 실전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과거의 초일류들, 뭐 이창호 구단이나 조치훈 구단이나 또 유창혁 구단이 과거에 같이 이제 유창혁 감독이 연구를 해보면 연구를 하지만 그 형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잊어버리고 다시 그 형태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수가 최선일지를 다시 판단하고 그런 점이 지금 이세돌 구단의 바둑에서 드러납니다.
남들이 다 가는 이쪽을 느는 길 두질 않았죠. 네. 이쪽을 느는 수는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 바둑 리그에서도 나왔었고 대부분의 인류 선수들이 늘 가던 진행인데 이세돌 구단은 그냥 감각적으로 이 형태를 판단 안 하고 여기를 두어 가는 겁니다. 완전 한 가지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구가 미리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면서 그 형태에선 여기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이세돌 구단의 확실한 강점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두 선수는 바둑 리그에서 소속돼 있는 팀이 서로 만나는 날이에요. 네,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응시배를 두고 있는 관계로 사이좋게 한 명씩 빠졌죠. 어떻게 보면 주장이 빠지는 순간 좀 타격이 클 수가 있는데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죠. 네, 서로 다시 서로 빠졌으니까요. 네, 공평한 상태에서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 이세돌 구단이 자신이 빠지면서 자신의 팀이 5대 0으로 이기는 것을 보고 내가 항상 빠져야겠어라고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네. 평소에 이세돌 구단을 보면요 일단 이 농담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선수가 소속돼 있는 팀이 또 전기 우승팀과 준우승팀이기 때문에요. 주장의 부재에도 뛰어난 기량을 펼쳐줄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최근에 이 리그의 사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지난해 우승했고 또 한국 바둑 리그에서도 우승했고요. 박정환 구단이 가는 팀은 뭐 늘 우승입니다. 그리고 이 박정환 구단이 속해 있는 티브로드 팀의 선수들 사이에서 이 유명한 이 복귀할 때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가요? 박정환 구단이 바둑이 좀 불리해 보여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믿어라. 불리하거나 혹은 이수가 좀 어떨까 싶은 장면에서 누군가 이거 완착 아니야? 혹은 박정환 구단이 불리하지 않아? 하면은 다 같이 의심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팀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죠. 네. 네, 잠깐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샜는데 이세돌 구단의 이 미는수에 대해서 박지 박정환 구단이 않았네요. 여기를 젖혔습니다. 교환만 해두겠다는 건가요? 의도가 보이긴 보이는 수인데 글쎄요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를 두면 이제 받아주고 잡으러 올 때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젖혀서 잡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보면요. 이런 식의 진행이 되었을 때 미리 젖혀둔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를 끊고 한 점을 잡아서 이 좌하기와의 수상전을 보는 겁니다. 밀어가는 변화에 있어서는 밀고 이쪽을 호구 쳐서 잡으러 가는 변화에는 여기를 젖혀서 따고 여기서 한 점을 단수 치는 것은 이쪽으로 해서 패를 내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백도 완벽하게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방금 전의 상황에서도 여기를 늘어야 될 때 보이거든요. 그때 이 버팀을 보는 거죠.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의 버팀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백이 그냥 한 점을 잡고 패를 해도 사실 꽃놀이 패예요.
이세돌 구단은 또 받지 않았어요. 네. 지금 저수로 인해서 흙이 다 잡힌다면 사실 이쪽에 넘는 것 정도는 허용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크니까요. 결국 그곳의 사활이 최후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그냥 평범하게 도선을 살 수가 없어요. 받아주고 이곳은 선수지만 막을 때 여기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 여기는 이쪽을 두면 이쪽을 찌르고 이쪽을 이으면 백도 이으니까 결국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궁도입니다. 네, 역시 지금 그런 거밖에 할 게 없네요. 네. 박정환 구단도 버텨갑니다. 네, 근데 그 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잘 들진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패를 들어가네요. 여차하면 그냥 잡으러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형태인데 일단은 패 형태가 나왔습니다. 팩감을 쓸만한 곳이 좀 될까요? 별로 팩감이 없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팩감은 이세돌 구단이 중앙 쪽을 둘러싼 팩감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쪽의 팩감을 사용했을 때 백이 팩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의 진행은 이쪽은 여기를 두는 게 집으로 좀 더 득일 수 있겠네요. 있는 것이 후수라서요. 이런 식으로의 진행은 한 번 더 받았지만 어차피 좋다고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를 두면 백이 이 정도의 교환은 하겠죠. 여기를 두고 흙이 연결을 할 때 그때 이쪽을 받는다면 이 정도로는 백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끊임없이 흔들어 갑니다. 네. 계속 평범한 길은 거부하고 있고 좌상귀의 패를 양보할 정도라면 다른 곳의 백도를 뭐 잡는다든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박정환 구단의 중앙 쪽 단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패를 이세돌 구단이 해소하면 백의 중앙 돌들을 노리겠다는 건가요? 중앙이나 좌악이나 엮어 가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또 패를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패가 되는 순간 어차피 흙은 패감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선택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이바둑은 이세돌 구단이 거의 승리를 향한 9분 응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런 곳에도 팩감이 숨어 있네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두는 수를 보면 한 수 한 수가 모두 승부수예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은 그냥 이 좌악의 쪽을 살리면 지금 여기는 여기랑 맞복이고 지금 어느 쪽을 흙이 선택하든 간에 흙이 곤란합니다. 여기를 두면 지금 단수도 확실하게 선수 교환이 되고 여기를 뭐 물론 딴에서 패를 하겠습니다만 받아주더라도
결국 흑은 여기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쪽을 받으면 집으로 상당히 백이 앞서 있습니다. 이쪽 집이 워낙 커졌죠.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박정 구단 좀 곤란해 보이는 이 형세입니다. 네, 지금 뭔가 될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엮어 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흙이 엷은 구석이 많아요. 네. 오늘 바둑은 전체적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 강약 조절을 했던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돌을 걷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 정도로 확 차이가 벌어졌고 박정환 구단이 막판에는 어차피 평범하게 가서는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좀 변화를 모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이는 점점 벌어져서 마치 어제 바둑을 일국을 보는 것 같네요. 어떤 부분에서 박정 구단이 조금 힘든 형세로 가게 됐을까요? 일단 오전까지 수순이 역시 백이 약간 편했던 국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약간의 그 편한 국면을 우세로 바꾸는 이세돌 구단의 이쪽에서의 이 처리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세돌 구단이 계속해서 좀 안전한 선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판단 등이 오늘 바둑의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준결승 3번기 3구까지 가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역시 현 한국 랭킹 1위와 전대 한국 최강자답게 팽팽하네요. 박정 구단이 1국 승리를 거둘 때만 하더라도 내용이 워낙 완벽해서 3구까지 갈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이 세돌 구단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응시배에서는 백을 잡는 쪽이 좀 더 여유 있게 형세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3국에서는 어느 선수가 돌가리 결과 백이 나올지 그것도 하나의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국은 두 선수가 돌가리기를 통해서 흑백을 가리게 되는데요. 네, 과연 이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돌을 거두었네요. 이세돌 구단의 불계승입니다. 네,
누가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 아니랄까 봐 정말 멋진 대국을 또 한 판 보여줬습니다. 네, 1국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정확한 형세 판단 그리고 상대보다 한 수 더 내다보는 수익 이런 것을 통해서 국면을 리드해 나갔었는데 네. 2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이 특유의 완급 조절을 보여주면서 특히 중반 이후에 늘 강하게 두던 이세돌 구단이 아닌 오히려 중간에는 조금씩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대국은 이 강약 조절의 승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세돌 구단이 2국을 승리하게 됐고요. 두 선수의 대국은 이제 3국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반대쪽에서 수혜 선수와 탕일싱 선수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 대결도 참 궁금하긴 한데 사실 그 대국은 잘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스웨 선수가 2국을 이겨서 이 초일류 기사들의 대국을 한 판은 더 보고 싶네요. 네. 네, 이제 3국 승부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제8회 응시별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 3번기 3국으로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